운이 좋았을 건데. 그리고 그래서 저는 초년 중년에 좀 운기가 어땠는지. 이 사람들이 초년에는 조금 고달팠어요. 부모 복이 없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독립성이 많았다든가 책임져야 될 게 많았다든가 아니면 유년 시절에 뭐 조금 자기가 남들보다 좀 고생을 많이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장녀든 장남이든 뭐 부모 공양을 좀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기후생 닭들이 보편적으로 운세가 좋았고 또 올해는 성주 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곱수 하면 우리가 137 뭐 우리가 성주 운이 있다. 짝수보다 홀수의 운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나 시운 7은 성주 운이 대성주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주 운이 7수의 숫자에는 들어오지만 월 1에도 또 우리가 까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7수가 나한테 드는 해에 정말 성주운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는 정말 내 사주에 드는 거를 잘 봐야 되고 대체적으로 기후생 닭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도 전반적으로 2, 3년 삼재가 끝나면서 좋았어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바쁘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 닭띠들 자체가 되게 따뜻해요. 따뜻해요? 그리고 약간 되게 예능 기질도 많고 애교도 많고 심성이 착해요. 이 닭띠들이. 근데 이제 이 닭띠들이 좀 고달픈 인생들을 좀 살아요. 고달픈이라고 하면 뭘까요? 외롭죠. 내가 누구한테 받는 것보다 내가 줘야 될 게 많고 남들보단 좀 더 바삐 움직여야 내 곡식을 쪼아 먹어요. 근데 닭띠들이 가을 닭띠들은요 재물복이 좀 있어요. 근데 초년 닭띠들 뭐 정월달이라든가 2월달이라든가 3월달이라든가 이런 닭띠들은 조금 힘들어요. 강해요. 그리고 나쁘게 표현하면 외로워요. 그래서 이런 닭띠들은 좀 이혼수들이 많았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닭띠들이 운 자체는 좋다. 그러나 올해는 성주운이 있지만 성주운에 저는 7수에 무조건 다 성주운 받아주진 않거든요. 근데 운은 있지만 대성주가 들어오지만 내 몸 수저는 되게 아팠을 거야. 그 아픈 시기가 좀 언제였었을까요? 뭐 언제보다는 내 생일달에 드는 달에. 그러니까 뭐 2월생이면 2월달에 좀 많이 아팠다든가 3월생이면 3월달에 좀 많이 아팠다든가. 그럼 그분들은 약간 고난과 역경 시련은 약간 그 건강으로 좀 아팠다? 그렇죠. 그러니까 운 자체는 좋았지만 7수의 성주운도 남자든 여자든 들어왔지만 대성주가 들어오면서 내 몸이 좀 아파서 돈이 나갔다. 재물이 조금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닭띠들이 명이 좀 짧아요. 명이 짧아서 잔병 치료를 좀 많이 했을 것이고 또 닭띠들이 건강으로 보면 되게 이렇게 건강이 좋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건강에 조금 특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관절, 타고난 관절 이런 거를 조금 닭띠들이 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께서 성주운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51구 닭띠분들 성주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주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풀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주운이라는 거는 여러분 초년 성주는 27, 1년 성주는 37, 와가 성주는 47, 대가 성주는 57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주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7수의 운이 들어올 때 뭐 우리가 문서를 산다든가 집을 진다든가 이러면 대성주 운맞이라는 게 있어요. 성주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주 옛날에 마을마다 그 고유 우리가 뭐 경기도냐 아니면은 전라도냐 그 집안에 대들보에 따라서 하는 우리가 제사 음식이 또 따로 있지만 그 마을의 지역마다 색깔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제사를 지나면 우리가 조상님이 제사를 지나고 성주상을 따로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집안에 이렇게 성주 신을 또 모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만큼 성주라는 거는 대장을 말하는 거고 대들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저기
석가래를 집안에 해갖고 우리가 성주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 뭐 이름 조남 딱 써놓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성주라는 거는 큰 대를 말하는 거거든. 큰 거를 집안의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내 운이 1등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와서 제가 성주 운이 들었대는데 선생님 성주 운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또 그 사람을 점을 보면 단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도 저는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사업을 한다든가 그 사람이 집을 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를 금전을 갖고 크게 움직일 때는 성주 운을 구술시켜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직장에서 셀러리맨이야. 오늘 이달에 300 갖고 움직여 500 갖고 움직여 그 사람은 굳이 성주 운을 받으라는 소리는 안 해요. 이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럼요. 달라진다. 그래서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무당들이 전래만신들이라는 건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점을 보는 만신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풍설로 얘기를 하면 그걸 기둥면서 성주, 7수의 성주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내 유튜브로 보시는 지금 기후생 닭띠 여러분들은 숫자에는 7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성주라고는 하지만 여자든 남자든 운 자체는 지난해부터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무조건 다 쉬운 7자들은 다 성주운을 받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크게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뭐 엄청나게 큰 거를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주운을 받아야 되겠죠. 집을 크게 뭐 산다든가 아니면 뭐 공장을 크게 늘렸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주운을 받아주죠. 그래서 우리 성주상을 아주 크게 차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생활은 그럼 성주운이 그 사람들 직장생활하니까 운이 없나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크게 뭔가를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바삐바삐 잘 열심히 살아오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7수라고 성주운을 받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참고 포인트 꼭 하셔서 우리 무당들이 또 이제 얘기를 막 하면 그거에 예민해하고 막 갈등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 영상을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왔죠. 우리 57 닭띠분들의 말년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편안할 것 같아요. 57 닭띠들이요 잔잔해요. 남자는 여자 같은 사람들도 많고 센스력도 있고 또 멋쟁이들도 많고 또 말도 잘해요. 이 닭띠들이요 사교성도 좋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되게 이렇게 리더십도 강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잘 돌보고 사교성도 되게 좋고 머리도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0갑자가 지나고 나면 이 닭띠들은 초년보다 중년보다는 말년이 편안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닭띠들이 명줄이 짧다고 그랬잖아.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을 하자. 건강이 있어야 돈도 있는 거고 자식도 있는 거고 남편도 있는 거고 마누라도 있는 거지. 내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부를 이룬다고 해도 그거는 무용지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은 뭐 좋은 거 너무 음식도 많고 뭐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또 옛날처럼 막 보릿고개가 아니니까 또 이 시대 기후생 닭띠들은 정말 보릿고개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이 일할 수 있는 그 시절이 왔으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 지식인 남게 화이팅해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신생들요 되게 이렇게 초년에는 복이 없는 사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신생들이 얌전할 것 같은데 재주꾼들이 많은데 또 이분들이 가다가 좀 실패수가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무신생 원숭이들은 일부 종사를 많이 못해요. 그래서 이 나이 때 되면 이혼수가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삼지에 들면서 부부간에 많이 찌그락짜그락 별거 생활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노후를 보내고 이제 조금 중년 나이에 이제 들면서 부모 공략, 가족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초년에는 자기의 어떤 자기가 태어난 자기 복을 많이 갖고 나왔다라면 중년에 가면서 2년 시절을 넘어오면서 내가 실패를 조금 많이 봤을 것이다. 근데 이제 말년에 들어가면서 한갑성수에 가면서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긴 터널에서 좀 나왔으니 앞으로 새 정비를 좀 잘해서 본인을 좀 상승을 시키자. 운 자체가 전화위복이 많이 돼서 지금 많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 상업하는 사람들, 아니면 직장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계속 맥혀 있다가 좀 뭔가가 좀 편하게 갈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뭐 자식이 속색인다든가 남편이 속색인다든가 뭐 부모가 좀 아팠다든가 이런 걸로 내 재물이 좀 많이 나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 이분들이 유독 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금전이죠. 금전이 제일 안 풀렸을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전이 조금 힘들었는데 올해서부터는 가을 분기부터는 금전운이 조금 풀릴 거고 동짓달 겨울 우리 팥죽 먹는 달에 대해서는 아주 좋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은 그래도 안 됐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이 된다. 해결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조짐이 보이지. 조금 풀리는 것 같아. 진짜 그러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큰 이익은 없어도 뭔가가 좀 매출이 올랐어. 장사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 뭐 아니면 귀인이 붙는 것 같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잡고 그동안에 끊어졌던 사람들도 다시 연락이 와. 뭔가가 좀 구설이 있었고 싸움이 많았고 뭔가 시기 질투가 있었다라면 조금 뭔가 가을 분기부터는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걸로 보여요. 왜냐면 무신생들이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남들한테? 좀 싫어도 너무 싫은 티 안 내고 좋아도 너무 막 호두갑을 떨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은 장점은 그게 장점이라 단점이라면 약간 음흉하다 이렇게 볼 수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성향 자체가 좀 얌전해요. 원숭이들이 재주가 많다고 하잖아. 근데 무신생들은 특히나 재주보다는 되게 자기 표현을 잘 안 내 보이고 무신생들은 특히나 공직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58 원숭이띠 분들이 앞으로의 말년의 운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년에는 그동안에 이 무신생들은 자식운들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똑똑하고 자기 계획 잘 잡고 그동안에 많이 조금 힘들었고 달려왔고 자식들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니면 금전 때문에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들었다라면 가을 분기부터 동짓달서부터는 조금 좋은 해결 방책이 들어서니까 내년에는 아홉수거든요. 그러네요. 아홉수인데 우리 흔히 말하죠. 아홉수는 아홉수다 그러잖아. 무신생들도 건강은 조금 잃을 수는 있겠지만 그 건강만 잘 내가 포인트를 잡으면 60갑자에 가면 더 좋을 거라고 보여요. 그 아홉수는 좀 잘 흘러가게 되나요? 잘 흘러가요. 그래요? 운기가 살아나거든요. 살아날 때는 9수 아니라 7수도 좋아요. 근데 운기가 막 살아나서 꺾일 때 되면 7수에 들어오면 꺾여요. 하나수에 들어와도 꺾여요. 근데 진짜 초년, 중년에 이렇게 고생한 걸 이 말년, 노후에 이런 보답을 받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신생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곧 한갑이 되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인생 별거 없잖아요. 사는 게 별거 없어요. 근데 내가 조금 그동안에 너무 세련되지 못해서 바삐바삐 사는 것만 목적만 들었다라면 꼭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지만 여행 가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나 자신도 돌아보고 그동안 너무 뭐 신랑하고 아니면은 부모하고 아니면 자식하고 아니면 언니나 일가 친척하고 지인들하고 싸웠다라면 조금 내가 양보 좀 해줘. 그러면 그게 곧 나한테 플러스가 되고 해결이 금방 돼서 나한테 자유부인처럼 자유남자처럼 좋은 일들이 많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럼 마음의 여유를 두고 좀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라. 아니 이 나이면 양보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냥 막 악다구니 쓰고 막 해본들 별거 없지 않아요. 여러분 뒤돌아서면
인생은 다 흠이 나고 기스가 나기 때문에 후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신생들은 특히나 내년에는 아홉수에 두려워하지 말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자, 올해는 동짓달에 가면 분명히 뭔가가 해결된다. 한 가지들도 집집마다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 말년 노후의 행복한 삶 정말 중요하잖아요. 정말 말년은 좋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